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웨디시 마사지 마지막 6번째 테크닉 탑포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탑포트먼트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라이트 탑포트먼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비 탑포트먼트. 그래서 이제 라이트 탑포트먼트에는 두 가지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비 탑포트먼트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크닉을 시작할 때 라이트 탑포트먼트에서 시작해서 헤비 탑포트먼트로 갔다가 다시 끝낼 때는 라이트 탑포트먼트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탑포트먼트의 중요한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라이트 탑포트먼트고 또 어떤 것이 헤비 탑포트먼트에 포함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술은 라이트 탑포트먼트 중에 첫 번째 핀스먼트입니다. 핀스먼트는 마치 우리가 꼬집는 동작처럼 이렇게 살을 위로 이렇게 찝어 올리듯이 하는 동작이고요. 가장 가벼운 탑포트먼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라이트 탑포트먼트의 두 번째 기술인 태핑이라는 기술이에요.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치듯이 머슬 벨리를 따라서 이렇게 쳐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라이트 탑포트먼트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뭐 얼굴이나 더 약한 자극을 하기를 원하실 때는 이렇게 피아노를 치듯이 타이핑을 하듯이 이런 동작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것은 헤비 탑포트먼트 첫 번째 기술인 해킹이라고 해요. 이렇게 손가락에 힘을 빼고 팔목에 힘을 빼고 손을 세워서 이렇게 탁탁탁탁탁 치는 기술인데요. 이런 것은 이제 해킹 중에서도 이 울라보드를 이용한 해킹이에요. 그런데 좀 더 강한 힘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서로 붙이고 손목에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치게 되면은 이거는 약간 헤비한 느낌의 해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해킹과 약간 헤비 해킹이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 보시는 거는 바로 이제 커핑이라는 기술이에요. 우리 특히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가래 같은 것들을 폐에서 떨어뜨려 줄 때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나중에 이제 respiratory system을 다룰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커핑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헤비 탑포트먼트 기술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시는 기술은 헤비 탑포트먼트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센 비링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세워서 울라보드 쪽으로 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먹을 눕혀서 우리 그 finger extensor 쪽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근육을 따라서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은 비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탑포트먼트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센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탑포트먼트의 기술 5가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탑포트먼트 기술의 장점, 즉 이펙트 효과와 그 다음에 금기 사항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탑포트먼트에 대한 이펙트를 보시는 건데요. 먼저 탑포트먼트에 있는 핀스먼트, 탭핑,
tapping, hacking, 그 다음에 cupping, beating 요 5가지 기술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핀스먼트랑 태핑은 라이트 테크닉이고 그 다음에 hacking, cupping, beating은 heavy 테크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타포트먼트의 한번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to loosen mucus with respiratory condition. 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타포트먼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 그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염증이 생기셔서 안에 이제 뮤코스, 그러니까 점액질 같은 것들이 차올라서 이렇게 기침을 할 때 이제 가래들이 나오는데 그 가래들을 효과적으로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레스피레토리 컨디션을 다루게 될 건데 그때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이 가래를 제거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효과로는 local circulation이 increase 된다. 즉, 이거 국소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타포트먼트 기술을 적용하는 곳에는 혈액순환이라던가 아니면 림프순환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timulating and increases sympathetic nervous system firing for fatigue.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쳐 있을 때, 다운돼 있을 때, 이 타포트먼트 기술을 적용을 하면 이 sympathetic nervous system이 깨어나요. 이 교감신경이 깨어나서 이게 뭐 이제 좀 텐션을 주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그 스포츠 마사지에 이 타포트먼트 기술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시합이 들어가기 전에 이 머슬들을 이게 텐션을 높여주는 거죠. 이 톤을 확 높여주기 위해서 이 우리 그 마사지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선수들에게 이 타포트먼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효과를 보면 특히 heavy 타포트먼트는 아고니스트 톤을 인크리즈 시키고 안타고니스트를 릴렉세이션 시킨다.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the reciprocal inhibition이라 그러는데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PNF를 만약에 다룰 기회가 있어서 다루게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이제 타포트먼트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셉스 머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트라이셉스 머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바이셉스 머슬에 헤비 타포트먼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링 헤비 타포트먼트를 막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링 그 주먹으로 이렇게 내리칠 때 비링 테크닉을 적용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근육들이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일어나게 돼요. 즉 근육을 내리칠 때 근육이 붙어 있는 우리 텐던이 이제 본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텐던이 우리가 그 뼈에 붙어 있는데 근육을 내리칠 때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이 텐던 부위를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죠. 그때 그 안에 있는 골지 텐던 올간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자극이 되면서 이 자극이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브레인으로 사인을 보내요. 야, 지금 바이셉스가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너 트라이셉스는 늘려줘야 돼.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어요? 이 트라이셉스는 이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우리가 the reciprocal inhibition이라 그래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light 타포트먼트. 즉, 가벼운 타포트먼트는 to stimulate hypertrophied muscle. 그 다음에 desensitizing areas. amputating site or tissue just after cast removed.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타포트먼트는 그러니까
하이포는 하이퍼의 반대죠. 하이포, 즉 트로피드, 그러니까 그 위축돼 있는 머슬들을 자극시킬 때 사용하는데 좋고요. 그다음에 desensitizing area, 즉 우리가 캐스트를 제거한 후에 아니면은 왜 절단 환자분들 있잖아요. 절단 환자분들 같은 절단 후에 그 부위 조직을 조직에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센서리 감각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 부위에 이제 감각 자극을 해주기 위해서 이 라이트 아포트먼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금기증을 한번 보고, 이건 좀 금기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타포트먼트를 피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쉽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립, 즉, 갈비뼈, 11번, 12번, 우리가 이게 등 쪽 그림인데요. 등 쪽에서 보면은 이 갈비뼈 11번, 12번은 플로팅 립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키드니가 신장이 바로 이 립 11번, 12번 요 끝에 쪽에 이 신장이 딱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비 타포트먼트 기술을 할 때는 특히 이 부위는 해서는 안 된다. 예, 조심해 줘야 돼요.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위에는 타포트먼트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타포트먼트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타포트먼트 기술에는 라이트 타포트먼트와 헤비 타포트먼트가 있다. 그런데 적용을 할 때 순서가 뭐라 그랬죠? 라이트 타포트먼트부터 시작해서 헤비하게 갔다가 반드시 라이트 타포트먼트로 끝을 맺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상황은 특히 치료를 할 때 우리 키드니가 있는 립 11번, 12번 백 쪽, 그 등 쪽에 그 부위에는 타포트먼트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스웨디시 테크닉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총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이제 넌 스웨디시 테크닉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면 마사지 테크닉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넌 스웨디시 테크닉 중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질환별 마사지 치료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넌 스웨디시 테크닉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더 공부한 후에 우리가 이제 질환별 마사지 치료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